공공부문에서부터 땅의 가치보다 땀의 가치가 존중받는 일터 민주주의를 실현하겠습니다. 각 부처를 비롯해서 전 공공부문에서 적극적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당부하지 말고 확인하세요. 네, 당부도 하고 확인도 하겠습니다. 네. 노동과 기업이 함께 가는 상생의 길을 열겠습니다. 노동 존중 사회와 기업하기 좋은 나라는 양립할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기업 없는 노동자도 없고 노동자 없는 기업도 없습니다. 친노동은 반기업, 친기업은 반노동이라는 이 낡은 이분법을 깰 때 우리는 비로소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정부가 가장 큰 사용자입니다. 정부부터 모범적인 사용자의 모습을 보여드려야 되겠습니다. 인공지능 대전환으로 노동과 산업 현장이 앞으로 근본적인 변화에 노출되게 됩니다. 이런 중차대한 도전을 이겨내려면 상생과 협력의 정신이 필요합니다. 사측은 노동자를 기업 운영의 소중한 동반자로 대우해야 합니다. 그리고 노동자, 노조도 책임의식을 함께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노동자들 상호 간의 연대의식도 발휘해 주면 좋겠습니다. 고용에 있어서 약자일 수밖에 없는 노동자들의 힘은 같은 입장을 가진 다른 노동자들과의 연대에서 나옵니다. 노동상권을 보장하는 이유도 바로 그런 것이죠. 그런데 일부 조직 노동자들이 자신들만 살겠다고 과도한 요구, 부당한 요구를 해서 우리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게 되면 해당 노조뿐만이 아니라 다른 노동자들에게도 피해를 입히게 됩니다. 나만 살자가 아니고 노동자 모두가 또 국민 모두가 함께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책임의식과 연대의식도 필요하겠습니다. 당연히 노동자뿐만이 아니라 사용자도 노동자에 대해서 똑같은 생각을 가져야 되겠죠. 우리 국민 모두가 가족 중에 누군가는 노동자이고 또 누군가는 사용자가 될 것이고 또 넓게 보면 모두가 똑같은 대한민국의 구성원이다라고 생각하고 역지사지하면서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국정을 총괄하는 대통령 입장에서 언제나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가능하면 대화하고 또 서로 공존하고 상대를 인정하고 또 그 속에서 모두가 함께 발전하는 길을 찾아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게 아마도 통합의 가장 큰 가치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느끼는 문제의 핵심은 그런 겁니다. 사회 구성원 또는 그 사회 집단 간에는 독특한 요소도 있고 또 각자의 입장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또 각자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게 또 당연한 이치이기도 하죠. 그런데 가급적이면 서로에게 힘이 되는 서로 협력하는 그런 관계가 바람직합니다. 또 한편으로 보면 사실 대화하고 상대를 인정하고 협력한다고 하는 게 매우 번잡하고 시간 걸리고 어려운 일이기도 하죠. 그러나 그 길을 포기하면 당장은 쉽지만 길게 보면 입지를 더 악화시키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그런 얘기도 있죠.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같이 함께 가라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계속 조직된 대기업 중심의 이제 조직 노동, 정규직 중심의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해고는 죽음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실제 또 그런 표현도 하죠. 또 현실이 실제 그렇기도 해요. 그 정규직 노동자의 지위를 잃게 되면 이제 그 다음부터 기다리는 건 참혹한 현실이죠. 먹고 사는 것조차 생존조차 어려운 상황에 처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을 해야 되니까 정말로 단단하게 뭉쳐서 지켜내려고 노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그러니까 또 기업 입장에서는 이게 정규직으로 뽑아놓으면 이제 그다음부터는 뭐 꼼짝 못하고 어떤 상황이 돼도 유연하게 상황에 대응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을 겪게 되니까 아예 정규직으로 아예 안 뽑는 거죠. 최대한 뭐 하청 주고 사내에도 실제로 옛날에는 뭐 하나의 한 부분이었던 부분을 떼내가지고 뭐 사내 하청의 이름으로 회사 안에 회사를 만들고 또 뭐 외주 발주하고 또 고용을 하더라도 비정규직으로 고용하고 이런 방식을 취하게 되죠. 뭐 자연스러운 거죠. 어쩔 수 없죠. 그러니까 점점 나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규직은 최대한 안 뽑으려고 하게 되고요. 또 정규직 입장에서 한번 정규직 지위를 잃으면 다시는 정규직 되기가 어려우니까 막 극단적으로 싸울 수밖에 없죠. 이게 악순환이 되는 겁니다. 또 노동자들 내에도 이제 정규직과 비정규직 또는 원청과 하청 뭐 이런 데도 엄청난 차이가 발생하기도 하고요. 또 자기 살기 급급하니까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못 쓰거나 심지어 적대화되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게 악순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그럼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상적으로 생각하면 그 고용 유연성을 좀 확장하자. 그러면 이제 노동계에서 뭐라 그러겠죠? 그러나 만약에 고용 유연성을 확보하는 게 부담이 되긴 하지만 그러나 사회 안전망을 튼튼하게 갖추고 또 예를 들면 기업 입장에서도 유연성이 확보되는 대신에 좀 안정적인 정규직 일자리를 또 늘리는 방향으로 갈 수도 있겠죠. 이 선순환으로 바꿀 수는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불신이죠. 믿을 수 없죠. 양보했다고 혹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이 불신이 아주 수십 년 쌓인 거라서 쉽게 이 불신이 해소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런 어려운 현실이라고 하더라도 가야 될 길은 명확하죠. 바꿔야 됩니다. 근데 신뢰도 회복해야 되고 또 신뢰 회복을 위한 노력도 장기적으로 정말 많은 에너지를 투입해서 만들어내야 되겠죠. 신뢰 회복을 위해서. 그러려면 전 첫 출발이 상대의 상황이 어떤지 서로 마주 앉아서 진지하게 대화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있는 대로 얘기해야죠. 그러다 보면 서로 오해들도 조금씩은 해소될 거고 또 이견이 있는 것들도 조금씩은 조정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선순환이 만들어진 계기를 만들 수도 있겠죠. 어쨌든 이것도 이제 합리성의 문제인데 저도 이제 아마 청년 세대들의 그 생각이 똑같이 있어요. 보면 소위 연공제 아니 뭐 세월 지난다고 보수를 더 준다는 게 말이 되냐 그런 생각을 기본적으로 할 수 있거든요. 그러나 이제 기존에 조직된 노동자들이나 뭐 이런 쪽은 뭔 소리야? 세월이 가면 갈수록 우리가 기여한 게 있는데 그럼 내가 기여가 예를 들면 보수보다 더 많을 때 그러면 그만큼 다 줬어? 그럼 기여가 떨어진다고 그러면 안 줘? 뭐 그 생각 당연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인생 전체로 보면 노동자를 고용해서 손해를 보면서 교육시키는 과정. 그냥 젊고 막 빠릿빠릿하고 뭐 체력 좋아서 막 생산성이 높은 시기. 그래서 나이 들고 뭐 이러면서 좀 떨어져서 별로 안 될 경우 이런 경우가 있는데 지금은 양쪽을 다 잘라내고 가장 효율적인 시점에 그 소위 경력없이 뽑아가지고 그 연봉제 하다가 연봉 확 깎아서 내보내고 지금 이렇게 변해버리니까 노동자들은 무지하게 억울하잖아요. 별로 안 억울합니다. 별로 안 억울해. 다행이네. 하여튼 제가 보기엔 되게 억울할 수 있는 상황인데 저는 이걸 합리적으로 조정을 해야 된다. 그 생각이 하나 들고요.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원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